일단은 메이커로 기록 작업 순서를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 1번은 빈셀에 두고셔야 돼요. 빈셀에 두고셔야 돼요. 개발 도구 탭에 가서 코드 고르게 가시면요. 나중에 이 경로대로 갈 거예요. 메이커로 기록을 클릭할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문제를 보고 메이커로 명을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됩니다. 엔터 또는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제시했던 작업 내용을 수행하시면 되죠. 작업 내용을 수행하고, 수행이 다 끝났으면 블럭이 잡혀 있거든요. 블럭을 해제하기 위해서 빈셀을 한번 클릭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개발 로봇 탭에 가서 기록을 꼭 하셔야 돼요. 여기 작업 순서예요. 여기 기록 준비를 받고 있어요. 자, 그럼 메이커로 작업 내용을 한 번만 더 해보면요. 저번 시간에 했지만은 한 번 더 복습하면 책 보시면 그 F12부터 H18을 잡고, 어, 사용자 지정 형식 정의할 거거든요. 그러면 컨트롤 1번 누르셔가지고, 셀 서식창이 되겠죠. 그어서 사용자 지정 가셔서, 형식란에 원래 거 다시 앞부분. 자, 문제 보면, 지금 현재 요 형식은 그 셀 값이 0보다 큰 경우 돼 있죠. 그럼 형식란에 가서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일단 조건은 대괄호, 색깔명도 대괄호거든요. 그러면 다랑 대괄호 닫고 조건이 0보다 크다 0. 전부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기호는 통화 기호를 넣으면 되죠. 이 기호는 제가 글자체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만 원래 이 기호가 아니고요. 키보드에 통화 기호 백스페이스 키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기호가 아닙니다. 지금 요렇게 입력될 거예요. 그 다음에, 첨단위 구분 견해를 했죠. 샵, 콤마, 샵, 샵, 0으로 합니다. 거기 첫 번째 조건이고요. 세미콜론. 두 번째는 셀 값이 0인 경우죠. 색깔은 없기 때문에 이꼴 0. 그 다음에 특수 문자 별표 미음 한자키 눌리면 되죠. 그리고 미음 한자키 눌려서 특수 문자는 일반 특수 문자는 다 미음이 있어요. 별표 넣어주면 되죠. 이것을 쌍따옴표를 치는 게 원칙입니다, 원래는. 근데 뭐 안 쳐줘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자, 그래서 이 정의를 한번 넣어보면 형식란에 가서 이거 입력하면 되겠죠? 그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통화기로 잘 들어가죠. 그리고 확인 눌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숫자 0은 별표가 나오면 되죠. 별표. 0 값이 아닌 0보다 큰 값은 파란색에 통화기호 들어가고요. 첨단위 구분기호 들어가면 잘 된 거예요. 이것을 기록할 겁니다. 나중에. 형식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도 할 건데요. 두 번째는 1번이고, 2번 문항은 형식을 정의하는 건 아니고, 숫자 범주를 선택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를 체크하는, 천 단위 구분기호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천 단위 구분기호 체크. 자, 그러면 이 작업은 다시 블럭을 잡고, 셀 서식 가서 숫자 범주를 선택하고요.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을 체크하면 됩니다. 체크되어 있습니다. 확인. 자, 이 두 작업을 이 기록 순서로 기록할까요? 그럼 제일 처음에 빈 셀에 두고 개발 도구 탭에 가서 메이커로 기록 누르시고요. 메이커로 이름은 책에 서식 적용되어 있죠? 치면 되죠. 엔터 치면 창이 닫힐 거고
아까 형식 정했던 것을 해볼 건데요. 범위를 잡고 F12부터 H18 잡고요.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 또 정의할 필요 없고 정했던 거 남아있거든요. 이거 활용 좀 하겠습니다. 밑에 있어. 이렇게 형식을 정의하면 되죠. 아까 정했던 형식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빈셀을 클릭 마지막 기록 중지. 자, 아직까지는 점수가 없습니다. 도형 단추를 그려서 눌려서 실행돼야지만 점수를 줍니다. 단추나 도형을 그릴 때는 체크할 게 또 뭐냐면요. 정확하게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릴 영역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럼 문구음수는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린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그려보면 H4부터 H5를 그리랬죠? 그러면 H4에 두고 시작하면 편합니다. 일단은 개발 로고 탭에 가서 컨트롤 그룹에 삽입안에 단추가 있습니다. 양식 컨트롤 단추는 처음이고요. 야를 클릭하시고 Alt 키 누른 상태에서 그리시면 돼요. 클릭하지 말고 드래그 하십시오. 그럼 딱딱 붙어요. 그리고 마우스 먼저 놓고 Alt 키 마지막에 놓고. 자, 그러면 단추는 메이크로 지정창이 뜨거든요. 서식 적용 선택하고 확인. 그리고 요 글자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 보면 두 번째죠. 텍스트는 서식 적용으로 입력하고 돼 있죠. 요 안에 글자 바꿉니다. 서식 적용이라고 바꾸시면 되죠. 자,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개는 완성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형식을 정의하는 건 아니고 숫자 범주 선택해서 천단위 구분경 넣는 거거든요. 그럼 빈셀에 두고 개발 도구 탭에 가서 메이커로 기록. 메이커로 이름은 두 번째는 서식 해제거든요. 엔터 치시면 되고 똑같은 범위를 잡고 컨트롤 1번 숫자 범주를 선택해서 첨단위는 돼 있거든요. 확인 좀 됩니다. 그리고 빈셀을 클릭. 마지막 기록. 자, 두 번째는 똑같은 단추를 그릴 건데 이번에는 H7에 그릴 거예요. 두가 위치도 딱 정확하고 편합니다. 컨트롤을 똑같으면 삽입. 단축 클릭하시고 또 Alt 키 누르고 그리시면 돼요. 어디까지 그릴 거냐면 H8까지. 그리고 서식 해제를 선택하고요. 확인. 요 글자도 바꿔야 돼요. 서식 해제라고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확인해 볼 건데 빈셀에 두고 서식 적용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서식 해제 누르면 이렇게 더 돼야 되죠. 그럼 10점이 된 거죠. 그래서 작업 순서 잘 기억하셨다가 잘 안 되면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을 보겠습니다. 151페이지 보시면 151페이지. 자, 이것도 요 파일은 닫아버리고요. 완전 정보 공유 명령되죠. 이제 파일 여는 것은 제가 말 안 해도 열 수 있겠죠. 그죠? 자, 일단은 문제 보면 C4부터 C13 영역에 대해서 또 연습하고 할 건데요. 양수일 때, 뭐, 0인 경우, 뭐, 음수일 때는 조건이 없는 경우거든요. 자, 조건이 없는 경우는 양수, 음수, 0, 문자의 순서로 인식된데 있죠. 그 순서로 정의할 겁니다. 그러면 C4부터 R23 잡고요. 컨트롤 1번 누르셔가지고 사용자 지정하셔서 원래 건 형식 나올 건 지합 부분. 두 번째는 양수일 때는 파란색으로 기호가 이때 있죠?
천 단위 표시 넣을 거고, 그 뒤에는 올라가는 특수문자 하살표. 여기가 양수 구역이고요. 엄수는 엄수 표현 기호 빼기를 하는 소리요. 통화기호 넣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니까 빨강 하고 엄수 표현 기호 넣고 천 단위 구분 기호 넣고 뒤에는 내려가는 하살표. 그 다음에 영갑일 경우는 네모 특수문자 넣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양수, 음수, 영. 이렇게 정의를 지금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화기호 넣고 전달 부분기호 올라가는 특수문자. 미형 한자키 늘려서 하면 돼요. 그다음 음수는 세미콜론. 음수는 빨강 마이너스 보호 넣고 전달 부분. 내려가는 특수문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0이죠. 0은 네모. 워밍업 수준이니까요. 그렇다고 많이 어렵게는 나오지 않죠. 요 아래서는 나옵니다. 그럼 그대로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문제 틀렸어요. 책 구조가 원래 그러니까. 자, 일단은, 첫 번째 틀린 것은 빗면 앞에 사각형 빗면이 들어가야 되고요. 업데이트가 필요한 척이다 보니까 잘못된 거 알려드리면요. 나중에 하실 때, 그, 도형 넣을 때는 삽입대에 가서 할 겁니다. 일러스트레이션 안에 거든요, 도형. 일단은 뭐, 2016 버전으로는 빗면이지만, 2021 버전은 요 기본 도형에서 세 번째 도형, 요 빗면은 맞는데, 사각형 빗면으로 바뀌었거든요. 원래면 사각형 빗면이죠. 두 번째 또 잘못된 것은 뒤에 단 음수는 마이너스 1,234.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숫자 음수일 때는 두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빨간색이 있고 검정색이 있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이 문제를 넣어놨어요. 이러면 시험장에서 출제위원분들이 이렇게 내면 제 수험자분들이 당연히 항의하죠. 문제 똑바로 되라고. 왜냐하면 구분이 없죠. 그래서 이 책은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빨강이냐 검정이냐 검정으로 해야 되죠. 수정할 게 있습니다. 여기에 검정색이라는 게 빠졌어요. 문제 보면 여러분 책이 혹시나 검정색이라고 들적혀 있으면 관계없어요. 안 적혀 있다면 잘못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검정색 마이너스 1,234. 또 한 가지 또 짚고 넘어야 할 게 뭐냐면 시험장에서 이렇게 나오면 천단의 구분교를 안 넣어야 되는데 넣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쉼표가 있고 없고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서 천단의 구분교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여하는 쉼표가 들어갔죠. 이런 부분도 수험자들이 잘 봐야 돼요. 1급은 그렇게 친절한 시험이 아닙니다. 다 함정이 다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똑바로 안 읽으면 다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걸린 줄 착각하는데 다 떨어지죠. 왜 떨어진조차도 모르죠. 왜 이런 것을 자세히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5점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건 쉬운 건데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검정색이 빠져 있다는 거 한 가지만 거기에 메모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걸로 해볼까요? 두 번째 거 확인 하기 전에 범위 잡고 해야 되죠. 범위 잡고 두 번째 거 해보면 이제 C4부터 I23 잡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1번 누르셔가지고 숫자 가셔가지고 검정 요걸로 가야 되죠. 두 번째 거 확인. 자, 요 작업을 자, 한번 해보면 연습했으니까 빈셀에 두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서 메이커로 기록. 메이커로 명은 책에 있죠. 70원.
엔터. 자, 그 다음에 범위 잡고 C4부터 I13을 잡습니다. 아까 넣었던 것을 또 활용할까요?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 가면 남아있거든요. 요것을 좀 쓰겠습니다. 어차피 정해봤으니까. 선택하면 여기 찍히죠? 그리고 확인. 인쇄를 클릭. 마지막 기록 중지. 그 다음에 빗면, 사각형 빗면 도움을 그릴까요? 25부터 그려야 되죠. 그럼 25세를 두고, 도형은 삽입 탭 안에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 기본 도형에서 세 번째 줄에서 두 번째 겁니다. 자, Alt 키 눌리고 그리시면 되죠. 26까지. 자, 그리고 도형은 막바로 뜨진 않고 띄울 거고요. 글자부터 치고 띄울 거예요. 손익 표시. 자, 그래놓고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메이크로 지정, 손익 표시를 선택하고 확인. 좀 이따 확인할 거고요. 한 개 끝났고, 2번은 막바로 개발 호텔에 가서 메이크로 기록. 2번은 형식 정의하는 건 아니고 선택하는 거죠. 자, 일단 메이크로 이름은 적혀있으니까 여러분들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범위, 똑같은 범위입니다. 잡고, 컨트롤 1번, 숫자 가셔가지고, 검정 마이너스 1,23설 하십니다. 두 번째 거, 밑에서 확인. 제가 실수했죠? 밑에 거 안 잡았죠? 이런 경우 발생하면 기록 중지하고, 메이크로라고 옆에 있으면, 옆에 요 메이크로 치울 때 쓰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표시에 이제 삭제하십니다. 그리고, 자, 다시 전원 만듭니다. 메이크로 기록. 그럼 잘 됐으면 자꾸 진행하시면 돼. 저는 한 행을 안 잡았으지. 자, 그 다음에 다시 제가 잡아서 I 13까지 잡아야 되죠. 제가 아까 12까지 잡아 다시 했습니다. 컨트롤 1번. 숫자. 엄수는 두 번째 거였죠. 확인. 빈셀을 클릭, 기록 중지. 자, 그리고 요번에도 G15부터 빗면 도형 가지고 그릴 거 아닙니까? 또 그리시면 되죠. 그죠? 똑같은 방법이죠. 그 다음에 요 안에 글자 치시고요. 우클릭해서 메이크로 지정해서 메이크로를 선택하면 되죠. 그리고 인쇄를 두고 눌려보시면 바뀌면 잘 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메이크로가 다 끝났습니다. 이 파일은 닫고요. 자, 프린트물 들었던 거 보시면요. 자, 이 파일은 여러분들 파일 가서 열기, 찾아오기, 치러 가시면 압축 보셨다면 엑셀 교재 기출 보충 실습 파일, 거기에 그 사용자 정의 폼 1을 엽니다. 자, 일단은 하기 전에 배점을 좀 보면요. 총 세 문항인데 2번은 버리고요. 1번과 3번을 꼭 맞춰야 됩니다. 1번과 3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2번도 어렵진 않은데 뭐 다 코딩 한 6줄 정도 되니까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같은 5점짜리니까 다 들었고 1번과 3번을 볼 건데요. 보시면 일단은 그 1번 보시면요.
도서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눌렸을 때 사용자 정의 폼이 떠야 되거든요.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도서 등록이라는 이 명령 버튼에 코드를 짜기 위해서는 이 상태에서 못 짜요. 그래서 이 명령 버튼을 인식을 시키는 방법, 코드 짜기 위해서 위에 보면 개발 도구 탭에 가서 디자인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그럼 이 명령 버튼이 선택이 되거든요. 그럼 이 디자인 모드는 왜 눌리느냐? 이것 때문에 누르는 것밖에 없어요. 이하만 코드 안 짜면 막바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하를 선택하고 해당 명령 버튼을 더블 클릭. 사실 더블 클릭한 이후 클릭해서 코드 보기로 가도 되지만은 좀 빠르기 때문에 따닥 눌리면 들어가죠. 자, 그리고 이제 요 화면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왼쪽에 있는 창은 프로젝트 탐색기 창이고요. 밑엔 속성 창입니다. 자, 시험장 가면 이 창을 누군가 닫고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장 가면 뭐 예쁘장하게 다 세팅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 감독관한테 물어봤죠. 감독관이 알려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없을 게 어떻게 하느냐. 요거 잠시 X 닫아볼까요? 요것도 닫고. 자, 그럴 때는 프로젝트 탐색기 창하고 속성 창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요 위에 아이콘이 있어요. 네 개가 보이는데, 두 번째 아이 올리면 프로젝트 탐색기거든요. 야를 클릭. 그럼 생기고요. 세 번째는 속성 창입니다. 야를 클릭하면 보입니다. 요 경계선에 갖다 대면 크기 조절할 수 있는 화살표가 생기고 당기는 되죠. 자, 그래서 요 두 개가 보여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엔터 좀 찍고 이 커스 모양새를 보면 얇은 형태가 돼야 되는데 코드를 짜다 보면 어떤 키를 건들면 붉게 돼요. 여러분 인설트라는 키를 눌러보세요. 인설트. 그렇죠? 내가 눌리려고 눌린 게 아니고 코드 치다 보면 건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면 절대 안 건드리는데 그건 모르죠. 절대라는 말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뭐가 문제냐면 이 한 수정 상태거든요. 코드가 지워져요. 칠 때마다. 그러면 당황하거든요. 다시 인설트. 만약에 가나다라면 치거든. 가나. 근데 코드 짤 때는 띄어쓰기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와 나 코드 사이에 띄어쓰기 하려고 스페이스를 넣는데 이렇게 밀려야 되지만 인설트 들려보세요. 붉을 때는 스페이스를 넣으면 지워져 버리는 거죠. 이러면 시험장에서는 이때부터는 이제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흥분이 곧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시험에서. 모든 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럼 간단한 인설트키 누르면 그만인데 이 사항을 이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붉게 나오면 인설트 키를 누르면 얇아지거든요. 이건 수정, 야는 삽입. 그러니까 얇은 상태에서 코드를 짜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문은 한 10개만 외우면 돼요. 1번, 3번 코딩은. 그러면 지금 클릭 이벤트거든요. 사용자 이명, 아까 그 엑셀에 있던 버튼 이름이, 이 개체 버튼 이름이 요 이름이에요. 그럼 사용자가 야를 클릭했을 때 사용자 정의 폼이 떠야 됩니다. 그럼 그 정의 폼이 뭐냐면 책 보시면, 프린트 보시면 도서 등록이죠. 그러면 도서 등록점 쇼. 그러니까 그 부문 이름부터 부문부터 설명드리면요. 폼 이름 점 쇼거든요. 이건 해석 안 됩니다. 주석체에 놨었잖아. 폼 이름 점 쇼. 요거 첫 번째. 뭐 늘 일단 스타트 코드. 그럼 폼 이름이 뭐냐면 도서 등록이죠. 그럼 뭐 쇼는 속성인데 이건 왜 없어요?
뭐 점 치고 뭐 찾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쇼는 뭐 이 정도는 중학교 1학년 영어인데 그죠? 못 외우면 이상하죠. 자 그러면 도서 등록 점쇼 보여주다 뜻이거든요. 그러면 도서 등록 한번 쳐볼까요? 점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게 제가 지우고 점 치면 속성을 선택한 창이 여기 뜨면 오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도서 등록을 쳤어요. 그럼 점 치면 안 뜨죠. 안 뜨면 오타가 있다는 소리 이걸 진행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제 현역이죠. 처음처럼 불리죠. 좀 쳤던 분들은 이제 다 알죠. 왜 안 뜨는지. 그래서 오타나면 안 뜹니다. 그래서 점치면 이게 떠줘야 돼요, 원래는. 예, 혹시 오타가 있을 거면 안 뜬다는 것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도서 등록점 쇼 과연 뜰까요? 자, 한 개만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비입의 이 비주얼 베이직 편집 창이 VB 창입니다. 그러면 이 VB 창에서 빠져나올 때는 X를 누릅니다. X. 그러면 당연히 창이 닫힙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 모드를 이제 비활성화 시켜야지만 실행되거든요. 배제하고 눌러보면 뜹니까? 여기 이제 폼 표시거든요. 처음 외울 것은 폼 표시죠. 요거. 자, 폼 표시는 여러분들 밑에 1번은 폼 표시하고 폼 초기화 상태가 기본 코드에 출제가 되고요. 여기서 알파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3번 문항은 폼 닫기인데 메시지 박스가 열리면서 표시된 후 확인 버튼 클릭 시 폼을 닫는 거. 이게 기본 베이스가 깔리는 거예요. 나도. 요새 이제 약간 살이 붙어가지고 더 코드를 요구하죠. 지금 요구해봤어. 폼 표시.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적어놨고요. 폼 표시 코딩은 폼 이름 점 쇼란 이거부터 외우셔야 됩니다. 뭐 알고 나면 별거 없습니다. 어차피 초급 프로그래머 수준이니까, 프로그래머 수준이니까요. 고급지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초 하는 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들어가는 방법. 자, 요거 닫고. 자, 이제 또 다시 들어가야 되지만 또 요거 눌리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필요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이거 눌리는 것은 이 코드 짜기 위해서 눌리는 거고, 다시 비베에 들어갈 때는 요거 비주얼 베이스 눌리면 들어가죠. 자,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 양은 끝났고, 두 번째는 폼이 초기화 되면 돼 있죠. 자, 초기화 코딩은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폼이 나타났을 때, 문제를 좀 들고 보면, J5부터 J10 영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J5부터 J10 영역은 분야 밑에 데이터거든요. 그러면 폼이 탁 떴을 때가 초기화 상태입니다. 깨끗한 상태죠. 그럴 때 뒤에 보니까 여러분들 CMB 분야가 뭐냐면 CMB는 뭐 약자냐면 콤보 약자입니다. 콤보. 근데 CMD를 많이 쳐요. 코드 짤 때. 수험자들이. 이것이 상당히 실수가 많습니다. 요건 명령 버튼 이름을 많이 써요. 커맨드. D가 아니고 B입니다. 근데 여기 그 컨트롤 이름인데 갈로 안에 있는 게 컨트롤 이름이에요. 얘를 눌렀을 때 이 목록의 데이터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목록 표시 코딩이거든요. 그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범위가 제시되어 있고 두 번째는 직접 입력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지금은 목록이 나왔고 범위가 제시되어 있는 거죠. 그게 J5부터 J10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코드를 짤 거예요. 그러면 다시 비주얼 베이직 가서 제가 초기화 코딩은 요 프로젝트 탐색 귀찮게 필요하거든요. 원래 시험장 가면 옆에 폼 옆에 마이너스 했던 게 아니고 플러스로 돼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장.
그러면 만들어진 폼 이름을 우리가 요걸 보여줘야 되는지 안 보이고 있죠? 그럼 더하기 누르면 보입니다. 도서 등록을 더블 클릭. 사실 이 폼을 직접 짜서 하는 게 실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 정보 올림피아드 대회 나갈 때는 그냥 직접 다 짭니다, 아이들이. 커마 읽음 내용이 나오거든요. 직접 컨트롤도 다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시대회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액세스를 말고 엑셀표로 오는 고등학생도 있는데 그때는 제가 다 짜는 방법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짜져 있는 것만 하면 되니까 쉬운 겁니다. 그죠? 그것도 몇 가지만 외우면 되니까. 1급은 어려운 것이 함수 파트가 조금 생각하는 문제고 이거는 1번 상목이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생소한데 일단은 여러분들 전체적인 폼이 인식돼야 돼. 폼 초기화코드는 폼 전체에서 코드를 짜는 거거든요. 이런 각 컨트롤이 선택되면 안 돼요. 그래서 눌러보면 여기 이름이 다 나오거든요. 회색, 지금 회색 배경을 한번 클릭하고 컨트롤이 선택된 게 한 개도 없죠. 이 부분을 더블 클릭, 따닥. 뭐 위에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유저 폼 클릭, 사용자 정의 폼을 눌렸을 때가 이벤트가 아니고 우리 프린트물에 초기화돼 있고 원래 시험장은 영어가 이니셜라이즈가 나옵니다. 그런데 야를 이벤트를 바꾸는 방법. 요것은 개체 선택하는 창이고요. 야는 프로시저 선택하는 창인데 여기 이벤트 바꾸는 창이에요. 요거 화살표 누르면 에러 밑에 이니셜라이즈가 있습니다. 야를 클릭. 그러면 초기화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니셜라이즈를 바꾼다면 요게 코드를 짤 거예요. 근데 이제 클릭에 코드 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실수고, 실패고, 여기 꼭 짜야 돼. 초기와 여기서 꼭 짜야 돼.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목록 표시 코딩부터 알아보면요. 자, 일단은 컨트롤명이 들어갑니다. 컨트롤명은 문제에서는 괄호 안에 있는 CMB 분야, 이게 컨트롤명입니다. 좀 로우 소스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속성인데 암기사항이고요. 이거는 선택하면 돼요. 저처럼 칠 필요 없고요. 저는 설명하다 입력하는 거고 이걸 범위 이게 두 번째 암기할 부분. 그러면 로우 소스란 속성은 뭐냐면 여러분들 원본이란 원본. 그러면 행 원본이라는 뜻이거든요. 행원본 행은 밑으로 행이죠. 그 행원본을 이 범위를 이 속성이라는 것은 앞에는 개체명이거든요. 개체하고 속성의 구분점은 점입니다. 나중에 액세스할 때 개체와 개체를 구분할 때는 느낌표가 들어가죠. 개체와 속성의 구분자는 점이라는 거. 야는 역할이 이 범위를 야가 인식해서 앞으로 넘겨주는 거죠. 야 눌리면 야가 나오는 거야. 야 역할은 그 역할입니다. 개체에 대해서 속성이 기능을 발휘해서 일로 넘겨주면 야 눌렸을 때 야를 볼 수 있도록 야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쌍따옴표를 꼭 쳐야 됩니다, 범위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컨트롤명은 CMB 분야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점 로우 소스 아닙니까? 아로만 쳐도 로우 소스 나오죠. 다칠 거 없고 더블 클릭. 그다음에 이꼴 범위는 여러분들 쌍따옴표 치고 J5부터 참조로 소문자 대문자 구별 없습니다. 그냥 J5부터 J10이죠. 자, 여기 끝이. 그럼 이제 이것을 누르면 야가 역할을 다 했죠. 넘겨줬기 때문에 나올 거예요. 어디서 초기화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 코드가 끝났거든요. 그리고 닫고 X. 눌렸을 때 목록이 나옵니까? 그러면 기본 코딩 끝났습니다.
여기까지만 나오면 여러분들은 시험 운이 좋은 겁니다. 이하가 기본 베이스로 걸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메시지 박스 함수는 세 개의 부분이 있습니다. 메시지, 두 번째는 버튼의 종류, 세 번째는 타이틀. 메시지 부분은 글자는 쌍따옴표로 묶어야 되고, 함수는 안 씁니다. 쌍따옴표. 비례 관련 함수 세 가지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오늘 날짜, 데이트, 날짜와 시간은 now, 시간은 time. 그리고 함수와 텍스트가 결합해서 출력되는 경우는 and 연산자 쓴다는 and. 입니다는 쌍따옴 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버튼의 종류는 확인 버튼은 비주얼 베이직 오케온이고요. 생략 가능합니다. 안 넣어도 나옵니다. 타이틀은 텍스트만 입되는 경우는 쌍따옴표 묶으셔야 되고요. 프로그램 이름은 아무것도 요 자리에 아무것도 안 넣어도 생략. 뒤에 있는 경우 연달아 쌍따옴표 두 번이죠. 이 방금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폼 종류는 업로드 미랬죠. 요거 마지막에 넣어주면 됩니다. 뭐, 현재 폼을 읽어드리지 않겠다. 그런 뜻이고요. 이 코드는 이렇게 짜면 되죠. 메시지 박스, 오늘 날짜, 데이트, 버튼의 종류, 확인 버튼이고요. 폼 닫기는 타이틀. 그리고 이 확인 버튼 눌렸을 때 현재 폼이 닫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코드를 짜고 이제 닫기를 하면요. 자, 눌려볼까요? 종료 버튼 눌리면 메시지 박스가 뜰 거고요. 오늘 날짜 나온지 보셔야 되고, 메시지 내용이 고양 타이틀입니다. 확인 눌리면 이 폼이 닫혀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게 첫 번째 연습이고요.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이름이 나왔고, 오늘 날짜 기준에서 해보면 8월 23일, 현재 오후 1시 20분이거든요. 뭐 25초는 그냥 놔두겠습니다. 근데 뒤에 입니다로 띄우고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요거는 생략 가능하거든요. 야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럼 메시지만 넣어줘 보십시오. 그게 바로 요거죠. now, and, 그 다음에 end 앞들 떼어쓰기 하시면 되고요. 공백이 있으니까 띄우고 입니다는 쌍따옴 묶어줍니다. 뒤에 것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뭐 요거만 입력하면 됩니다. 메시지. 그럼 요거 한번 해보면요. 들어가서 비주얼 베이지. 요거 다 지우고 now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띄우고 and 띄우고 쌍따비 치고 띄우고입니다. 쌍따옴. 그래서 입니다. 여기 띄어쓰기 되어 있으니까 띄어쓰기 해줘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띄어쓰기를 안 했다. 0점. 그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몰라서 떨어지기보다는 이것을 안 봐서 떨어져요. 띄어쓰기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닫고 관 눌려가지고 동열리면 프로그램 명이 나오고 입니다. 짧은 날짜와 시간 나오죠. 확인 눌리면 닫게 되죠. 여기 두 번째. 세 번째는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커말 1급 합격을 축하합니다라고 나왔을 때 메시지가 문자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쌍따비 치고 쭉 치면 돼. 확인 버튼은 승리할 수 있으니까 콤마 두 번.
야는 생략할 수 없으니까 세 번째 자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 뒤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땅따 별나라 수건 또는 타이틀 자리, 타이틀 자리. 확인 버튼은 자리만 남겨놓고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컴말 1급 합격을 축하합니다. 메시지부터 먼저 넣어보면요. 여기에 들어가서 요거 다 지압하고요. 요거 먼저 넣어요. 땅땅 붙이고 컴말 1급 띄우고 합격을 띄우고 축하합니다. 점. 그다음 콤마 두 번 찍고 연달아 쌍따옴표 두 번. 타이틀이 비어 있으니까 연달아 두 번. 업로드면 밑에 넣어놔야 돼요. 그리고 닫고 보면 종료 누리면 이게 떠야 되죠. 비어 있어. 그러면 이제 다 맞추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를 보면 이제 코드가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림하고 똑같이 출력해 볼까요? 비주얼 레이지 들어가서 메세 박스에 넣고요. 오늘 날짜와 시간만 나와 있냐 보면 now, NOW, 콤마 확인 버튼 생략할 수 있으니까 콤마 두 번 찍고 상담을 치고 타이틀은 홈을 동남 정까지 있죠. 상담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 X 이걸 B배 창을 닫아버리면 눌려가지고 종료 눌리면 우리 프린트 뭐라고 똑같이 나옵니다. 날짜와 시간은 다릅니다. 이러면 10점을 받으신 거야. 확인 눌리면 닫게 되죠. 한 개 패턴 해봤고요. 넘기셔가지고 이거 닫고 두 번째 사용자 정의 폼 일을 한번 해볼까요? 똑같습니다. 약간 추가되는 경우 몇 가지가 좀 다르죠. 일단은 폼 표시하는 거하고 초기화는 똑같아요. 그러면 이 명령 버튼에 코드를 짜기 위해서는 디자인 모드를 활성화한다는 게 처음. 그러면 선택이 되거든요. 그리고 더블 클릭. 그리고 폼 이름이 판매 현황이죠. 판매 현황 점 쇼 하시면 됩니다. 초기화 코딩 들어갑니다. 이게 막바로. 옆에 더하기 누르시고 폼 프로젝트 참석기 창에서 옆에 더하기. 판매 현황을 더블 클릭. 회색 부분이 전체 폼 인식하는 부분이거든요. 얘를 더블 클릭. 유저 폼 클릭이 나와줘야 돼. 그리고 클릭 야를 이벤트 바꾸는 프로시저 선택창에서 이니셜라이즈로 바꿉니다. 초기화되다 뜻이. 그리고 목록 표시 코딩이 나오죠. CMB 판매자 목록에는 J5부터 J8이죠. 그러면 일단 이거는 앞서 배웠으니까 CMB 판매장 컨트롤 명입니다. 그리고 콤마 점 로우 아로만 쳐도 로우 소스 나오는 거죠. 더블 클릭. 이꼴 범위 아닙니까? 범위는 쌍따옴을 치고 J5부터 J8이죠. J5부터 J8을 넣어줍니다. 간혹 넣으랬더만 입력을 콜론을 넣어야 되는데 세미콜론 넣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틀린 거고. 자, 그다음에 요번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수험자들이 1번을 많이 틀렸어요. 왜 그랬냐면 포맷 함수가 나왔거든요. 형식 문자 함수인데요. 일단은 그거 좀 이따 생각하고요. 판매 시간, 판매 시간에 그 밑에 그림 보시면
AM 11시 17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표시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VBA에서는 앞에 있는 부분이 받는 쪽이고 너의 관계가 넌 뒤에 있는 것은 주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요 뒤에 값을 앞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프로그램 용어에서는 뿌려준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앞으로 뿌리를 써요. 프로그램들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야가 주는 쪽이 잘못 주면 야가 에러가 걸리겠죠. 그러면 왜 이 말했냐면 지금 TT 판매 시간 컨트롤 박스 안에 뒤에 있는 값을 받아치려고 해요. 그러면 받는 쪽은 뭐냐면 컨트롤 라인이죠. TXT, TXT 그거 적혀 있죠. 판매 시간 요 컨트롤 박스 안에 이걸 뒤에 값을 받아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을 구하는 함수가 타임 아닙니까? 타임. 그냥 뭐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왜 포맷 함수를 써야 되는지. 일단 코드가 잘못됐다기보다는 형식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닫고 디자인 모드 해제하고요. 눌려가지고 봤더만 목록은 잘 나옵니다. 근데 아의 문제점은 한글 오후가 나오고요. 1시 29분 40. 적 이것을 영어로 나와야 돼요. PM이 되겠죠. PM. 초는 표시 안 할 거고요. 시간하고 분만 표시할 거죠. 그런 형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수험생들이 뭐 이거 공부 안 하고 한 건 다 틀린 거죠. 자, 그래서 형식 문자 함수 설명드리겠네. 네, 일단은 내려와서 요겁니다. 형식 문자 함수에서 포맷 함수가 형식 문자 함수 내가 액세스 할 때도 나옵니다. 보고서 파트에 나오는데 포맷 인수 콤마 형식입니다. 인수를 지정한 형식으로 바꾸는 함수.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요건 좀 이따가 시간 관련 형식 구조가 있는데요. H는 시고 V는 조심해야 될 게 엑셀에서는 N이지만 VB에서는 N입니다. XS도 N이거든요. 초는 S 똑같죠. 그러면 12시각제 영어로 표시할 때 반드시 슬래시가 들어있습니다. 대문자면 AM 슬래시 PM이고요. 소문자면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요 형식에 일단 이렇게 정의할 거고 인수 요 자리에는 타임 함수가 들어간 거죠. 이 값, 인수 값을 요걸 바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것을 이제 대입을 해보면 시간을 보니까 지금 현재 시간 기준에서는 1시 31분 그거 아닙니까? 야를 이렇게 바꿔라는 소리죠. 영어로. 그럴 때는 포메라 함수를 써야 되는데 요게 여기서 이제 타임 앞에 추가할 부분이지. 포맷을 앞에 써야 돼. 함수를 발로 열고 인수가 타임이고요. 그럼 형식은 am 슬래시 p. 자, 띄우고 c는 h, u는 n이죠. 예, 쌍동.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표시할 거니까. c, 12시각 0으로 슬래시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잘 나오는지 요것만 요것만 밑에 뒤에 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비비에 가서 요 앞에 포맷을 쓰고요. 폰만 찍고 상담을 치고 H, AM, AM, PM 못해야 되죠. 그리고 H,
본론 SS, SN이죠. S가 N이죠. 그러면 시분 이렇게 있죠. 12시각제 여부. 형식은 이렇게 놓죠. 그러면 빠져나가고 한번 볼까요? 잘 나오죠. 저 그다음에 한 개 더. 요 지점명은 목록 표시 코딩에서 범위가 제시 안 돼 있고 프린트 보시면 서울, 경기, 부산, 강원, 광주 글자가 직접 입력돼 있어. 그럼 직접 입력해서 목록을 만드는 경우를 해보면 add 아이템이라는 속성을 쓸 거고요. 항목, 즉 더하다, 항목, 항목을 더하다. 이 말은 항목 추가입니다. 절대야는 너니 안 돼. 띄어쓰기라 해야 돼, 띄어쓰기. 그럼 한 칸 띄우고 리스트 목록을 입력합니다. 쌍따옴표 안에 그죠? 근데 절대 넌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장은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래서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럼 띄어쓰기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컨트롤 명점 에다이트 항목을 추가하다. 띄우고 리스트 이렇게 한 개 하고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 이것만 바꾸면 해보면요. 그럼 다시 이걸 닫고 비주얼 베이지 표기학 코드에서 코딩 안에 해야 됩니다. 그럼 컨트롤명은 CMB 지점명이죠. 그럼 add 아이템이니까 제일 위에 나오네. 그 띄어쓰기 하고 서울부터 처리죠. 그리고 야를 복사해서 이제 뒤에 목록만 바꾸면 되니까 갖다 붙이고 서울을 경기로 바꾸고 또 갖다 붙이고 부산 또 갖다 붙이고 강원 그다음에 경주 그다음 무슨 그리고 여기까지 끝났죠. 그 닫고 보면 이렇게 목록이 나오면 되죠. add 아이템 쓴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죠. 컬러를 방금 넣어봤거든요. 가서 이렇게 그죠? 넣어봤는데 그 제가 문제할 제일 처음에 이거 설명드릴 때 뭐랬냐면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이 두 개만 맞추면 됩니다. 해서 이 두 개만 가세요라고 말했는데 저 이것도 가고 싶어요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봐서는 10명이 1명 볼로 거의 그런 분들은 잘하고 잘합니다.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제대로 하는 거 없이 욕심만 많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1번, 3번이라도 똑바로 맞추면 좋은데 이것도 못 맞추고 이것도 모르고 다 놓쳐버려요. 이걸 안 하는 대신 이것을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데 이것도 시켜보면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야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참 안타까운 분인데 이것을 버리고 이 안은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에너지를 배열 수식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만약 이걸 봉투 칩시다. 시험을 딱 갔어요. 여러분들 제 말이 느낌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나 종강하고 난 뒤.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코드를 막 짜다 보니까 내가 시간을 딱 보니까 5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것 짠다고. 함수도 뻔히 아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 5분 때문에 시간이 안 돼서 나온 문제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1번, 3번을 후뜩 하고 함수로 빨리 가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은 45회는 사실을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시험장 가면 느낌이 오는 거죠. 45번 금방 갑니다. 여러분들, 안 막히고 쫙 갔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딱 계산 작업 빼고 1번, 3번, 4번 풀잖아요. 그러면 거의 잘하는 분들도 25분이 걸려요. 빨리 해고. 안 막히고. 그러면 20분이 남잖아요. 그죠? 그럼 20분 만에 함수를 풀어야 되는데, 그럼 함수는 충분한 시간이죠. 20분이면. 근데 여러분, 이거 잡다 보면 어떤 거냐면 35분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시간만 뺏기고 이제 또 함수로 가는 거죠. 함수는 여러분 10분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지 하지 말고, 요거 나중에 합격하고, 커마 1급 합격하고, 실무에서 따로 여러분들이 하는,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에는 VBA 책이 있습니다. 따로 여러분들 실무 공부를 하셔야지, 이거 한 개 맞춘다고 뭐 실력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거 딱 맞추고요. 함수를 세 문제 맞춰도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부분이죠.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면, 외울 게 좀 있죠. 자, 여기 보면 쭉 내려가서 요거죠. 요거는 주소가 들어갔을 때, 이제 요거 특정 요거 외우셔야 되고요. 추가 부분 언더라인 대신에 나온 적이 있어요. 밑줄. 그 다음에 글꼴셀. 제가 외워라는 거 외워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쪽 이거만 그 외워가는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계속 시험 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사용자 제휴법이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10분 쉬었다가 한 개 더 하고 사용자 정의 함수로 갈 겁니다. 요거는 닫으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종합 형태인데요. 일단 대출 등록 폼이 나타나도록 항상 뭐 스타트는 폼 표시 코딩입니다. 그럼 디자인 모드 활성화시켜 놓고 대출 등록을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폼 이름 좀 쇼죠. 폼 이름은 대출 등록입니다. 그 다음에 초기화 코딩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왼쪽에 프로젝트 탐색기 창에서 더하기 누르시고요. 대출 등록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이 회색 배경 부분을 더블 클릭. 유저 폼 클릭이 나올 건데요. 이니셜라이즈로 이제 바꾸면 되죠. 그리고 폼 표시 코딩 우선 CMB 지급이랑 폼 보상자의 목록 J5부터 J10이거든요. 그러면 목록 표시 코딩 해보면 CMB 지급 그 다음에 점 로우 좋습니다. 아로만 쳐도 나오죠. 그 다음에 이꼴 범위는 쌍따옴에 치고 J5부터 J10이라고 직접 입력합니다. 그다음에 대출일에는 현재 날짜가 나오도록 그러면 이 컨트롤 박스가 텍스트 박스이기 때문에 TXT잖아요. 대출일 이꼴 오늘 날짜니까 데이트. 이게 표기화 코딩 끝났어요. 그러면 중간 확인을 좀 해보기 위해서 닫기 하고요. 디자인 모 대시하고 눌러보면 오늘 날짜가 찍혀야 돼요. 지급의 목록 표시 코딩 여기 나와주면 되죠. 자, 1번은 끝났고 자,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은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다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서 대출 등록을 더블 클릭.
동료 명령 버튼에서 코드 짜야 돼요. 얘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뭐가 난이도 올라가냐면 그 오늘 날짜가 찍혀 있고 뭐 지금 날짜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보니까 이게 오늘 날짜와 총 입력건이 나오는데 오늘 날짜는 오늘 기준에서 한다면 2025년 08월 23일에 나올 거고요. 총 한 건 할 때 키워드가 뭐냐면 여기입니다. 딴 것은 뭐 그냥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키워드. 1은 숫자 1을 치는 건 아니고 요 1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요 입력된 데이터 요거 한 건. 밑에 치면 두 건이 바뀌어야 돼요. 거기 어떤 코딩이냐면 엑셀표에서 입력된 데이터 개수를 표시하는 코딩인데요. 이게 이번 코딩의 중간에 들어가는 코딩인데 렌지 같은 경우는 범위라는 뜻이 혹은 기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기준을 보시면 돼요, 지금. 시작 셀 주소는 쌍따로 치면 되고요. 시작 셀 주소를 기준으로 점 current region은 current는 영어상에서 현재고요. region은 영역이에요. 현재 영역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현재 영역이 연속된 범위를 말합니다. 엑셀에서. 그럼 연속된 범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점 로스 행들 복수니까 행들의 카운트 개수. 그럼 시작 셀 주소는 뭘 입력하냐면 제목행의 첫 번째 셀 주소를 넣어줍니다. 요거. 그러면 B4를 기준으로 연속된 핸들의 개수는 한 개, 두 개, 세 개죠. 그러면 세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건이죠. 거기서 뺄 숫자가 있어요. 빼기 숫자인데요. 제목행은 무조건 빠집니다. 한 개는 빠지고요. 제목행 바로 위에 연속적으로 입력된 행이 있으면 그것도 제입니다. 개수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있네. 붙어 있죠? 야가 안 붙어 있고 위에 있으면 빼기 1이고 지금처럼 붙어 있으면 야도 빼야 돼요. 빼기 2가 되는 거예요. 상수값이에요. 그러면 3 빼기 2 하면 1이 되죠. 한 건 맞고. 야가 또 입력하면 4개가 되겠죠. 빼기는 늘 들어가니까 4 빼기 2 하면 2가 되죠. 그래서 이 개수가 제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줄 외우면 돼.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부분이 여러분들 외워야 될 건데, 뭐, 여러 가지 출판사에서 저자분들의 코드 짜는 방법은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이 방법보다는 이게 더 간단하죠. 어차피 이 안은 주소를 인식하기 위한 코드니까 우리 대괄호 안에 이렇게 쳐도 인식하거든요. 아까 대괄호는 엑셀의 주소를 인식하는 기호거든요. 비베이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더 간단하죠. 그럼 커런트 리전. 이 부분을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출판책 보면 이기적이는 뭐 영진이 이기적이죠. 신하고 뭐 이런 여러 출판사를 보면 코드법이 레이츠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빠르죠, 사실은. 근데 보통 이제 레인지 쓰면 맞다고 하고 이것 쓰면 틀리다고 생각하는 수험생분이 있는데 출판사가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코드를 짜서 출력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걸 쓰든지 어떤 것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현 시작 셀 주소를 기준으로 하고 요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연속된 범위에 대한 행들의 개수. 그래서 빼기 숫자. 그러면 요 코드가 총 덩어리가 몇 개로 나눠지냐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다음에 1은 한 거는 코드가 좀 길죠. 얘가 핵심입니다. 1. 건 입력 완료는 글자만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총
구조가 네 개로 나눠지죠. 그럼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렇게 한 개, 두 개, 일, 세 개, 야가 네 개, 야가 다 엔드로 결합을 시켜. 여기 메시지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 확인 버튼 누르면 폼이 종료되는 건데 메시지 이 부분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메시지 부분을 이제 전체를 한번 우리 찍어보면 비주얼 비지 들어가서 자 여기에 메시지 박스라고 입력하시거든요. MSGBX 띄우고 메시지는 오늘 날짜가 찍혀야 되니까 데이트 첫 번째 덜 끝났고요. 띄우고 엔드 띄우기. 그 다음에 총 앞뒤로 공백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공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쌍따옴표 치고 띄우고 통 띄우고 공백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띄우고 엔드 붙여야 되죠. 띄우고 엔드 앞뒤로는 띄어쓰기가 멈춥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이 들어갈 자리죠. 그러면 이제 대괄호 놓고 자, 시작절 주소는 우리가 아까 보니까 B4였거든요. B4를 넣어주고 B4. B4를 기준으로 점 current region CU. 근데 참조로 대괄호를 치면 점 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참 레인지를 명령을 쓰면 어떤 조단냐면 B4 해놓고 발로 닫고 점 치면 되죠. 그러면 이게 그냥 그런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커런트 리전이 아니어지면 뭐 레인지라는 명령을 해놓으면 그게 어려워요. 발로 열고 B4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저는 대괄호 놓고 한번 해보겠어요. B4를 기준으로 점 CURREND 점 B점 좀 치는 속으로 좀 수고름이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야를 살짝 치우고 범을 치면 커런트 리전 지금 CURENT 리전 해도 여러분들 욕이 안 뜨잖아요. 커런트 리전 쳤는데도. 그래서 출판사 측은 이것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합쳐야 돼요. 그래서 커런트 리전 제가 넣어볼게요. 여기에 첫 점은 이렇게 쳤어요. 점 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조금 어려워할 것 같으니까 코드처럼 그래서 이 방법을 안 쓰는 것이 한번 다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도 된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이것만 여러분들 별로 어려움이 없으면 다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할 수도 있고 이거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요거 나오게끔 한번 해보면 레인지라는 명령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레인지를 한번 치울까요? 레인지. 뭐 일반적 출판사에 많이 쓰는 거 발로 쌍따옴 치고 비사 점 CU만 쳐도 그런 드리즌이 있죠. 점 치면 또 나옵니다. 로스 아로만 쳐 나오죠. 로스 점 카운트 CO만 쳐 COU 치면 나오죠. 그러면 이것은 이걸 치면 다 나와주는 거죠.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빼기 2. 요까지가 뭐냐면 한 건 나오는 코드. 요서 요까지가 1이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시면. 요까지가 메시지고요. 메시지 끝낸 건 아니죠. 1이 끝낸 거지. 건 띄우고 입력 띄우고 완료죠. 띄우고 엔더 놓고 띄우고 쌍따옴 치고 자, 건.
띄우고, 입력 띄우고, 완료성. 요까지 계시할 거예요. 맞아, 끝까지 가야 돼.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콤마 찍고, 어태 종류 생략. 두 번 찍고요. 타이틀은 폼 닫기죠. 어. 그리고 밑에는 언노드이죠. 항상 언노드이 절리 들어가죠. 폼을 닫는 법, 언노드. 여기 이제 잘 알아보시죠. 그럼 코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메시지가 여기서부터 이까지 메시지. 원래 이건 한 줄짜리. 그다음에 콤마 두 번 찍고 폼 닫기. 자, 그다음 업로드 미가 저 코딩 코드 줄은 두 줄입니다. 한 줄, 두 줄 코딩이. 그래놓고 이제 빠져나갈 때 X 확인해 보면 눌려가지고 동료 눌리면 오늘 날짜 지켜야 되고요. 띄어쓰기 잘 됐는지 봐야 돼요. 1이 나오죠. 확인. 가라고 친다면 건이 돼야 돼요. 이건 해봐야 돼. 동령이면 뭐야가 2로 바뀌면 코드 잘 짜는 거지. 확인. 원래 끊자. 코드는 요거니까 잘 보시면 여기 핵심.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한 게 더 나가는데, 야는 3번 문제로 종료 버튼하고 전혀 관계없는 추가 기출 시트, 어떤 시트 안에 데이터가 변경되면 속성이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것은 요겁니다. 추가 기출 시트에서 데이터가 변경됐을 때, 체인지 됐을 때, 체인지라는 것은 뭐냐면요. 입력, 수정했을 경우 해당 글꼴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체인지 이벤트로 시트에 어떻게 코드를 짜냐 이거죠.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모든 시트 안에 모든 셀에 대해서 입력, 수정할 때 모든 셀을 대상으로 인식하는 개체가 타겟입니다. 타겟이라는 개체를 써야 됩니다. 타겟. 그다음 똑같습니다. 아까 보는 주소가 들어간 거고, 이제 타겟이 들어가죠. 폰트점 네임. 글꼴명이고요. 사이즈는 크기. 혹은 크기는 쌍따옴표를 안 쳐도 되죠. 그 다음에 붉게 기울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은 글꼴 폰트 네임하고 크기니까 사이즈만 쓰면 되겠죠. 이 두 개만 코드 짜면 돼. 그러면 추가 기출 시트를 만들어 놨는데 밑에 추가 기출 시트 안에서 오른쪽 버튼 코드 보기라고 있어. 시트에서 클릭 코드 보기. 그러면 들어갑니다. 별반 다르기 없는 것 같아도 이게 시트 1에 색깔이 좀 들어가 있어. 회색이. 그리고 개체 선택하는 창에서 일반 말고 워크시트를 눌러야 돼. 워크시트 코드 잡고 워크시트. 그럼 워크시트 셀렉션 체인지가 기본 이벤트로 오늘 체인지 이벤트거든요. 여기에 보면 체인지라고 바꾸시면 돼요. 늘려가지고 체인지. 그러면 요거는 신경 쓸 거 없고 놔둬도 되고요. 여기 체인지로 밖에 있는 S는 잘 된 거고. 또는 야를 치아도 관계는 없죠. 다 똑같으니까. 자, 여기서 자, 중요한 것은 글꼴 두 개만 속성했거든요. 타겟은 외우셔야 돼요. 이거를. 타겟 GT 그다음에 점 그다음에 온 뜹니다. 타겟은 폰트 F4만 쳐 폰트 나오죠. 그럼 글꼴을 넣으면 네임 N자 묻혀 나옵니다. 글꼴명은 분서체죠. 그다음에 야를 폰트까지 곱살가지고
밑에 갖다 붙이면 점 치고 사이즈죠. S. 그럼 사이즈가 나옵니다. 더블 클릭 이꼴 크기는 쌍꺼풀 안 쳐도 나오거든요. 뭐 칠 필요 없죠. 쳐도 돼요. 이 두 줄이 야는 동료 단추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리고 보십니다. 자, 그래서 동료 버튼 누르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시트에 가서 글자를 치면 이렇게 바뀐다죠. 그리고 닫기 X. 그러면 추가 기출에 가서 가나다를 치보면 글꼴이 뭐가 바뀌냐면 분서체 12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여기 분서체의 12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하셨어요. 여기 이제 체인지 리스트죠. 가지가 끝입니다. 여기 사용자 정의 함수는 따로 적용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배열 수식을 계산 작업, 배열 수식을 열어볼까요? 답안, 뭐, 문제 답안 이렇게 넣어놨어요. 밑에 시트가 이렇게. 하기 전에 오늘 풀 거는 아니고 개념 정리하고 풀 건데. 자, 계산 작업은 문제 이번에서 5문항 나오고 6점씩에서 사용점 몇 점이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가 제일 쉽습니다. 한 문제 나오고 반드시 이 안에 맞춰야 되고요. 배열 수식은 두 문제 나오는데 야도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합격하기 위해서는. 배열 수식으로만 이루어진 문제가 한 문제, 일반 함수 안에 배열 수식이 포함되는 문제가 한 문제. 난이도 이하가 더 올라가죠. 일반 함수가 들어갔으니까. 자, 그래서 또 일반 함수 문제가 또 두 문제 나오거든요. 이것은 여러분들 H로고 V로고 인덱스가 결합된 문제가 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아니, 작년부터는 X로고 X매치가 추가 함수로 이제 나오거든요. X로그는 이 두 함수를 다 포함한 함수고요. X매치는 이거하고 비슷한데 약간 공식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수업할 때 안 할 건데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안 올라가 있고요. 보시면 되고. 자, 우선 사용자 정의함수를 하기 전에 배열 수식을 좀 먼저 할게요. 자, 일단은 배열 수식은 의미가 뭐냐부터 좀 알려드리면요. 자, 여러분들 배열이라는 것은 범위를 말하고요. 범위끼리 계산하는 게 배열 수식이죠. 근데 야는 종결은 항상 약속된 게 뭐냐면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칠 거예요. 이렇게 종결은 엔터 치면 안 되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쳐야 됩니다. 그러면 요걸 치면 주식 맨 앞과 주식 맨 앞과 맨 뒤가 어떤 기호가 들어가냐면요. 중괄호 기호가 여러분들 들어갑니다. 나는 배열 수식으로 계산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단가와 수량이 있다면 단가천은 수량 10개, 세가면 해보면 2천은 20개, 3천은 30개 합시다. 가격 계산을 하는 것이 있다면 옆에 예를 들어서 가격은 면에서 단가 곱하기 뭐 수량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죠. 이런 금액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결과적으로 나는 총 가격을 구하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야를 구해야지만 일반 함수에서는 야가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딱 함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썸을 써가지고 합계를 낸다면 이렇게 작업을 두 번을 하는 거죠.
이거 구하고 이하를 구하는 거죠. 이하를 한 방에 하는 게 배열수식이에요. 그러면 배열수식의 목적은 딴 게 아니고 빠릅니다. 음. 그래서 약간 함수를 좀 쓰는 분들은 다 배열수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1급에서 이제 출제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배열과 이 범위와 이 범위는 이 인수값을 구해서 다 더하는 거 아닙니까? 합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배열과 배열 1과 이 배열의 관계는 연산의 관계는 곱하기입니다. 곱했던 값의 인수를 다 합계 함수 써서 다 더하면 되죠. 그러면 그것을 배열 수식으로 간다면서 배열 수식을 나중에 뭐 시험을 떠나서 잘 알아놓으면 회사에서 확실하게 속도가 빠릅니다. 따옴표를 안 써도 몇 가지만 써도 다 나와요. 그러면 이 배열과 이 배열은 곱하기죠. 이 배열과 이 배열. 그것을 갈로다가. 그러면 배열 간의 각각의 인수를 곱해서 나온 결과값이 3개가 나오겠죠? 그걸 합계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한 방에 주는 게 교실인데 컨트롤 시프트는 한 방에 구해지는 거지. 중괄호 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이게 없다면 딴 게 쭉 다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들 구할 때 야를 뭐 또 삽입해가지고 여기에 구해서 숨기고 이런 작업하지 않거든요. 밑에 한 방에 그냥 구해버리는 거죠. 물론 sum product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곱해서 합계를 구하는 함수 있습니다. 그거를 굳이 안 써도 한 방에 구할 수가 있는 그런 수식인데 여기서 플러스 조건이 개입되는 문제. 그게 이제 우리는 1급 문제. 자, 그래서 이제 공식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건 개념이고 기초를 좀 하다 마칠 건데요. 그 배열 수식의 기본 정리가 제일 중요한데 문제는 좀 이따가 내일부터 풀면 돼. 첫 번째, 일단은 조건과 조건의 관계입니다. 조건은 한 개 나올 수 있고 두 개 나올 수 있고, 전제 조건이 두 개라는 경우에 첫 번째, 예상 범위가 if를 사용할 경우죠. if를 사용할 경우와 사용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문제 잠시 5페이지 보시면요. 출제 유형 1번 문제는 if가 들어가 있고 밑에 출제 유형 1번 문제는 if가 없어요. 이것은 출제하는 분들의 의도대로 놓고 안 놓고는 시험장에서 알 수 있죠. 문제지를 봐야 되죠. if를 쓰라 안 쓰라고 문제 속에 들어가 있으면 공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if를 사용한 경우인데 예상 범위가 주어질 경우죠. 뭘 계산하고 주어질 경우. 배열출식 공식은 5개밖에 없어요. 뭐 100개, 200개가 아닙니다. 그것만 아시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계산 범위가 주어질 경우 조건이 두 개라는 가정하에 식을 만들어 보면요. 일단 함수명이 됩니다. 함수명은 뭐 합계, 평균, 뭐 최대, 최소, 몇 번째로 큰 값, 여러 가지 함수가 많습니다. 함수명을 넣고 괄호 열고 if를 쓰는 경우니까 if 쓰고 가로를 두 번 엽니다. 자, 제가 우선 가로수도 같이 설명드릴 건데요. 가로수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로를 자동으로 안 닫아줍니다. 엑셀이. 가로 때 에러가 참 많이 걸리거든요. 안 맞으면 에러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가로수를 정해드리는데요. if를 쓰는 경우는 if 다음에 가로를 두 번 열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두 번 닫는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로수를 설명드린 겁니다. 공투 같이 설명드릴 건데 스타트 할 때
if 쓰는 경우죠. if 다음에 가로를 두 번 열고, 마지막에 두 번 닫는다. 두 번 열고, 두 번 닫는다. 근데 이 가로수의 원칙은 저의 원칙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딴 출판사 저자분도 쓰는 경우가 있겠죠. 음.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뭐 제가 만든 가로의 원칙은 아닙니다. 가로수를 잘 맞추기 위해서 쭉 출판사의 교재를 비교해보니까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가로수를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잖아요. 이거는 딱 이렇게 정한 겁니다. 가로수를 정합니다. 근데 세 번 열어놓고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안 맞아요. 오늘 가로수를 그렇게 안 맞았기 때문에. 직접 열로 다 맞춰야 돼요. 나는 한 번만 열려요. 한 번 여는 분들은 알아서 가로수를 다 맞춰야 됩니다. 이 원칙만 지켜주면 절대 가로 때문에 에러 뜨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조건 1이 들어가고, 가로. 사실 if 다음에 두 번째 가로는 조건 1 가로의 시작입니다, 원래는. 두 번 열고, 여러분들 조건 1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조건 2가 넣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한 가지 보니까 조건은 조건 가로로 한다. 그러면 가로수를 정하는 가로수 규칙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두 번 열고 이제 조건을 넣고 곱하기는 어떤 관계냐면요. 참조로 동시만족은 엔드 관계는 연산의 관계는 논리 곱이거든요. 논리 곱 연산은 엔드 연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수식에서는 엔드 함수를 쓰는 게 아니고 곱하기를 써요. 이 조건과 이 조건은 동시만족 관계. 시험에서는 논리 곱 엔드 관계가 거의 99%라고 보면 돼요. 95, 너무 좀 심했나? 95%랍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한 가지만 만족하는 경우도 시험에 나온 적도 있거든요. 얘는 OR 관계입니다. OR은 논리 합 연산하는 거거든요. 논리 합 연산. 그래서 얘가 더하기가 되면 이 조건과 조건의 관계는 OR 관계가 되죠. 이거부터 이해하시고요. 조건 엔더 관계인 경우로 합니다. 그리고 조건은 가로로 모는다는 거죠. 그리고 if가 있으면 공식인데요. if가 있으면 콤마에서 한번 봅니다. 그리고 가로를 두 번을 닫죠. 자, 두 번 열고 두 번 닫는. 그리고 여기서 계산 범위는 가로로 묶자는 거예요. 계산 범위는 가로를 묶자는 거예요. 참고로 이 두 개는 여러분들 if를 쓰든 안 쓰든 공통사항입니다. 조건은 if를 쓰든 안 쓰든 공식에서 조건은 무조건 가로를 묶을 거고요. 계산 범위는 가로를 묶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출판사 교재에서 가로를 쓰는 출판사가 있거든요. 그럼 가로가 몇 개 닫혀요, 마지막에? 세 번 닫히죠. 그러면 저희 원칙은 아닙니다. 이분의 원칙이지. 근데 가로를 써놓고 두 번만 닫아주면 가로수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요거 조건 가로 잘 끝났고 if 가로가 닫혀야 되죠? 근데 함수 가로가 안 닫혔어요. 한 개 더 닫혀야 되죠? 그렇게 일리를 맞춰야 돼. 그런데 이 원칙만 지으면 이 식이 아무리 길어도 에러는 절대 안 뜹니다. 그래서 계산 범위는 가로로 묶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는 그럼 따지고 보면 조건 가로는 끝났고 if 가로도 끝났고 함수 가로도 끝났죠. 저는 보고 이렇게 맞춰서 할래요. 그게 잘 안 돼요. 식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맞추고 이 가로수 일일이 보면서 맞추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원칙, 그러니까 if 다음에 가로 두 번 열 때
두 번째 가로는 조건 1의 가로라서 보면 돼요. 그래서 조건 넣고 가로를 다 조건 가로가 끝났죠? 곱하기. 조건이 넣을 때 조건은 가로 묶고 있고. 정작 중요한 것은 핵심은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하게 되는 이유가 이 조건과 조건이 and 곱하기죠. true가 1값이거든요. 1 곱하기 1이 돼야 1이 되죠. 동시만족이죠. 한개라도 펄스는 0입니다. 0이 들어가면 펄스가 들어가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논리 곱 연산하는 이유가 true는 논리 값에서 1이고 펄스는 0이죠. 그럼 뭐 곱하기 하면 펄스가 한 개로 들어가면 끝내는 다 0이 되는 거지. 펄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true일 때만 1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모두 만족할 경우 야가 t값이에요. f값은 필기에서 0을 넣습니다. 실기에서 넣을 필요 없어요. 0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요 함수 쓰더라. 자, 그래서 0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략. 자, 그 다음에 가로의 원칙 1번 if를 쓰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if를 사용하는 경우인데 계산 범위가 아니고 개수를 구하는 거죠. 몇 명, 개수를 구하는 거. 개수를 구하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시는데 개수가 건수죠, 건수. 인원수도 건수죠. 자,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 건 알지만 지금은 출제 유형 2번의 1번 문제 보면 부분과 품목별 판매 건수를 구하라. 건수가 개수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수가 아닌 예를 들어서 그 출제 유형 1번, 2번 문제처럼 그것도 개수죠. 인원수니까. 근데 출제 유형 2번에 여러분들 그 밑에 보면 그 출제 3번을 보니 더 이해하기가 빠를 수 있습니다. 부서별 1번 문제인데요. 업무 달성도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이것은 계산 범위가 주어질 경우에 평균을 구할. 그게 계산 범위가 주어질 경우. 뭐의 평균이냐면 업무 달성도의 평균이니까 업무 달성도가 계산을 범위, 평균을 구할 범위. 그때는 계산 범위가 주어질 경우죠. 건수는 뭐 건수와 인원수 이게 다 건수입니다. 예, 건수라는 건 이 건수, 인원수, 개수를 구하는 문제거든요. 그럴 때 이 공식은 함수명이 들어가고요. 가로 열고 if 쓰는 경우죠. 가로 번 열고 조건 1을 넣고 가로 곱하기 조건이 콤마 1입니다. 가로 들어가.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만족할 때 true 될 때 만약에 썸을 쓴다면 1. 그게 아니면 false. 왜? 콤마 0을 넣으면 물론 F 값으로 0이 나오겠죠. 조건 맞으면 조건을 3개를 검색해 줍시다. 그러면 결과가 야가 true로 하면 야는 1, 야는 0, 야는 1.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냐면요. 0을 넣으면 왜 안 넣느냐? 야가 만약에 카운트. 이런 카운트라는 이 함수는 배울 수 있어 인수 값이 이렇게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검사해가지고. 0을 넣으면 1, 0, 만약에 1, 0 이렇게 야는 조건 만족하고 만족한 0이 들어가야 F값으로 다 0도 설려. 카운트는 인수에서 뭘 살리냐면 뭐만 제외냐면 문자 데이터 그 다음에 논리값 빈셀을 제외한 모든 셀의 개수를 구하는 야는 인원수에서 빠져야 되는데 0도 쓸 수 있으니까 4개가 나오는 거죠. 야를 안 넣으면 F 값을 안 넣으면 엑셀은 펄스라는 값이 나오고 펄스 인수로 들어가요. 펄스는 카운트는 야는 논리값 아닙니까?
안 설립니다. 인원수에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1, 만약에 얘가 펄스 나왔고, 뭐, F만 치고면 5만 쪽 가고, 펄스 나왔어요. 그러면 인원수는 한 명, 두 명. 그래서 D가 안 나요. 그래서 이 T까지 보면. 이 공식 두 개. if 끝났어요. 그 다음에 if를 쓰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 얘를 복사해서 뭐가 달라지냐면 if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문제 쓸 수 없는 경우라고 합니다. 대사 버전의 경우는 어떻게 달라지냐면 함수명 다음에 if를 안 쓰면 원 열고 조건을 이제 넣습니다. 조건 1 곱하기 조건이 if가 없으면 곱하기 1입니다. 곱하기는 곱하기 성법이죠. 그래서 뭐니까 발로를 한번 넣습니다. 자, 이 공통사항은 빼고 가로수의 공통사항은 빼겠습니다. 요것은 뭐냐면 위에 1번, 2번에 관련된 가로수. 자, 요거 가로수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공통 부분 여기 말고 야를 여기 올려놨죠. if를 쓰는 경우는 if 다음에 if를 쓰지 않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함수명 다음 함수명 다음에 가로 두 번 열고 마지막에 한 번 넣습니다. 이거만 지키시고 두 번 열고 한 번. 자, 그러면 곱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수 구하는 문제가 있어. 개수 구하는 문제가 마지막에 4번인데 if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죠. 인원수 개수 구할 때는 함수명 다음에 가로 두 번 열고 조건이 두 개라는 가정 안에 조건이 동시만족 관계가 전제이 되시고 조건이 별로 닫고 곱하기 곱하기가 별로. 근데 조건이 두 개일 때는 곱하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음. 근데 한 개일 때는 반드시 곱하기를 안 넣어주면 안 돼요. 한 개일 때는 반드시 곱하기 야는 요거는 곱하기 조건이 두 개일 때 곱하기를 생략 가능하지만 한 개일 때는 반드시 곱하기 1을 꼭 넣어줘야 돼. 생략 불가능입니다. 그 이유가 조건이 true가 나왔어요. 그러면 야 합계를 구한다면서 조건을 세 개만 했다면 곱하기를 안 하면 true, false가 나왔어요. 합계 함수는 야를 합계를 못 내죠. 근데 곱하기를 하면 true 값에서 곱하기를 하면 에러 뜨는 게 아니고 1로 인식합니다. 1이 됩니다. 1. false면 0 아닙니까? 그러면 0은 곱하기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합계 0은 어차피 해봤자 관계없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그럼 궁금한 게 아까 카운트는 설린다면, 그 카운트 함수는요. 카운트가 함수명으로 들어갈 때는 함수명, 명으로 사용될 경우는 절대 여러분들 인원수 구할 때는 곱하기 1하는 공식은 없습니다. 이렇게는 절대 구할 수가 없어요. 왜? 0이 나오다고. 그죠? 그래서 카운트라는 함수는 개수 구할 때는 콤마 1까지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곱하기 1은 배열 수식에는 없습니다. 카운트는 제입니다. 필기 시험할 때도 중요해요. 곱하기 1이라는 공식은 없다. if와 결론은 뭡니까? 그러면 카운트라는 함수는요, 배열 수식에서 반드시 if와 같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밖에 없다는 거죠. 밖에 없다. 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카운트 함수 여러분들 기출 풀어보면 카운트 함수가 나오면 절대 if가 다 들어가 있지. if를 빼고 출제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안 나오니까.
예, 그런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이거는 if 항상 같이 쓰는 경우밖에 없어요. 카운트를 함수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으면 이해가 다 공통사항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포함하면 5개가 되는 거죠. 아까 여가 4개였는데, 이, 개수 구할 때는 곱하기를 할 때는, 어, 조건이 1개인 경우는, 개수 구하는 경우는 1개 더 들어가야죠. 곱하기.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야는 생략 불가능하고 야는 꼭 생략할 수 이거 안 넣어도 되겠어. 제가 공식에서 안 넣어놨어.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이래 써도 된다는 소리죠. 생략 가능하다. 이것은 옆부 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2개일 때는 곱하기를 안 될 겁니다. 왜? true 곱하기 true는 true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true를 곱하면 야를 문자로 착각하는데 논리적 표현값이죠. true. 자, 여기를 복사해서 펄스 해볼까? 한번 곱해볼까요? 에라 뜨는 이건 문자 데이터 아닙니다. 논리값이에요. 0이 되죠. 1 곱하기 0입니다. 야, 문자 데이터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true라고 나왔다면 야의 개수를 구한다 합시다. 그럼 썸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개수 구할 때 이 결과를 합시다. 그러면 여기 근데 여기서 야들을 좀 지우고 1을 넣어주면 계산이 되는 거죠. 곱하기라고 같은 거죠. 펄스 해볼까요? 그럼 개수 구할 때 곱하기라는 이유가 1하면 true인 것은 1이 나오고 펄스인 것은 0이 나오겠죠. 야 개수를 쓰는 요거 안 하고 조건 한 개일 때는 야를 쓰는 게 곱하기로 해가지고 그럼 똑같은 한 개.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건이 한 개일 때는 개수 구할 때는 반드시 곱하기는 생략할 수가 없다. 왜? true는 개수 못 살리니까. 모든 함수들이 다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전제 조건이고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공식 5가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이 공식일 뿐입니다. 어떻게 또 문제화 대입하는지 야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놓으시면 맞아 이거 정리하고 이왕 한 거 배열 수식으로 먼저 갔다가 사용자 정의함수로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